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를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유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의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천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슬픔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이나 희망은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그러나 경범죄로 파출소 철창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즉시 느끼게 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되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면 괴로움만 남게 된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 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도구에 불과한 것. 사람들은 청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기고 노년기는 비애의 시기로 보는 경향이 많다. 만일 인생에서 행복을 격동과 감동으로만 본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년기에는 바로 그 격동과 감동에 의해 기쁨보다는 고통에 더 많이 시달린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격렬한 감동은 가라앉아 있고 청년기에 그토록 감격적인 일들도 명상적인 색채를 띠며 다가온다. 그 이유는 노년기에는 인식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식 그 자체에는 고통이 없다. 물론 감동이나 감격 그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가 되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향락이나 고통은 같은 성질의 형태인데 향락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이라는 차이밖에 없다. 그것을 이해하면 소극적인 향락에 대해 집착할 이유가 없게 된다. 모든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욕망의 소멸과 함께 향락도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식사 후에는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졸음이 오지 않는 이치와 같아서 향락에 기회가 없다고 해서 탄식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저서 공화국에서 늙으면 지금까지 우리를 끝없이 괴롭게 하던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쓴 것은 당연한 말이다. 젊은 시절 한때 성욕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충동과 격정 무서운 광기 등 저 악마적 사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물론 청년기에는 그런 폭풍 같은 긴장의 시간들이며 우울함이나 피해가 깃들어 있어야 하고 노년기에는 평온하고 쾌활한 기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청년기에는 악마의 지배 밑에서 강제노동을 감수해야 하므로 자유로운 시간이 쉽게 허락되지 않지만 성욕이 소멸된 후에는 생명의 핵이 소진되고 인간은 껍질만 남은 인형처럼 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내가 처세에 관해서 가장 큰 가르침으로 여기는 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그 점은 조금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도외시하고 만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되어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 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 즉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바로 그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이런 처세 방법이 잘못이라면 우리는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의 명언 행복은 한 조각의 꿈이며
고통만이 실제이다라는 말도 거짓이 되고 만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